부모님이 이제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일단 아이한테는 자연스럽게 공부가 재밌고 책 읽는 건 당연하고 우리 집은 이날 도서관 가는 날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사실 애들이 이거 왜 배우지?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신문에 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런 내가 일상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매칭이 됩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학급에서 많이 하시고 네. 비포 애프터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나라가 먼저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쓰는 거,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조금만 더 많이 내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초등 지식왕의 최선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초등교사이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교사 최선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14년 동안 초등학교 근무하시면서 정말로 그 문해력 실태가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 초년차랑 지금이랑 네네. 뭐 실제로 많이. 어때요?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요즘은 갈수록 책 읽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책 읽는 게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집중을 못해요. 영상인데도. 어쨌든 학교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라기보다 좀 교육과 관련된 그쵸. 네. 영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쇼츠 같은 거 너무 많이 봐서 긴 영상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책은 안 좋아해도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영상으로 쓰면 아이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영상도 길면 안 되고 수업 자료도 짧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중간에 설명하고 이렇게 짧게 끊어줘야 아이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은 있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있나요, 네. 그래도? 네, 물론 있죠.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더 잘하고 더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뭐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제가 책 같은 거를 이제 신간을 추천했을 때, 저 벌써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글도 정말 잘 쓰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4학년, 5학년 아이인데 막 어른 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우리 딸이 내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 봤을 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요? 네, 어떻게 눈빛이 달라요? 일단 저한테 딱 꽂혀 있어요. 아, 이게 초롱초롱? 네, 초롱초롱 꽂혀 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눈빛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 고개 들고 칠판 보자 이렇게 해야지 고개를 듣는 아이들이 네, 네. 있고 정말 눈빛이 저한테 막 레이저처럼 꽂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이가 저를 쳐다봐가지고 자꾸 누가 날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걔한테 눈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걔만 쳐다보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1대1 수업. 네, 1대1 수업처럼. 네네. 그렇게 딱 집중하는 게 정말 티가 딱 나고요. 야, 눈빛으로 그 선생님을 집중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또 있으실까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그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글을 잘 쓰진 않는데 글 잘 쓰는 애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요? 네,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 글쓰기는 어쨌든 언어 활동 네. 중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영역이잖아요. 사실 쓰기라는 거는 어른들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많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글쓰기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업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는 눈빛으로 다르다. 두 번째는 그 정말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도 많이 뵙잖아요. 네. 자, 그런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의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문해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특징이 있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문해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환경 설정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환경 설정이요? 그게 어떤 네. 말씀이시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공부해라 이게 네. 좀 말이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밥 먹고 나서 양치하고 자기 전에 씻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은 습관으로 익히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율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할래 말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주말에는 도서관 가는 날. 그래서 아이가 그냥 도서관 가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의 환경인 거고 도서관 갈래 안 갈래를 묻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을지가 아이들의 선택인 거고 그냥 아이들 환경을 딱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신문을 읽는다고 해도 신문을 너 읽을래 안 읽을래가 아니라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옆에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 신문 읽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구독해서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게. 그러니까 환경이 자연히 이제 궁금해하는 환경이 되게. 그리고 애들이 뭐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집에 스마트폰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집에 환경에 마련을 해주시면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저도 저희 반 애들한테 장기, 공기 이런 거 가르쳐 주거든요. 특히 공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놀아줘도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한다던가 아이가 스마트폰 할 때 너 하지 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보드게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이러는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엄마랑 놀고 싶지. 그리고 자연으로 데리고 나간다던가 아이들한테 갈래 말래 막 이렇게 선택권 주는 게 그런 게 자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환경 설정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재밌고 책 읽는 건 당연하고 우리 집은 이날 도서관 가는 날이고 우리 집에는 언제나 신문이 있고 우리 집에는 언제나 보드게임이 있고 이런 환경 설정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부모님이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를 해주세요. 그것도 굉장한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일단 아이한테는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이런 게 너무 억울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이한테는 아니야 선생님이 너한테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겠지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아이가 가서 뭐 엄마한테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게 있었어 억울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너네 선생님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은 왜 너네 반 친구들은 그러니? 하고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때 아이가 자존감이 오히려 깎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나를 싫어해서 이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행동을 지적한 거랑 나를 미워한다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선생님을 딱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아이도 내가 믿는 상대한테서 배울 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눈빛이 달라요. 벌써 딱 선생님이 하는 말은 거의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어떤 이제 조금 서운한 일이 있거나 선생님이 어쨌든 지도하다 보면은 좀 지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잘못해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문 읽기 좋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문해력, 뭐 어휘력 이런 거 좋아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문해력과 어휘력이 좋아지는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지 그 목적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문 읽기를 하면 이제 배경 지식이 확장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나의 문화의 산답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신문에서 나오는 진짜 일상생활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보이는 게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의 진열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그 장난감 진열도 비싼 거를 진열을 한대요.
이제 그 기사를 읽고 마트에 갔었는데 저희 딸이 보더니 진짜 아래가 비싸네? 이렇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과 그냥 시간만 때우는 아르바이트생과 얻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신문이 아닌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사실 애들이 이거 왜 배우지?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신문에 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런 내가 일상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매칭이 된다.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선생님 아니면 유튜버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진짜 선생님이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는 직업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직업이 네네. 만나는 게 유튜브고 만나는 게 네네네. 선생님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신문 읽으면 굉장히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그렇죠. 있고 세상에 내 주변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세상 보는 프레임이 좀 더 넓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신문 읽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노하우를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면 최근 기사 중에서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말들이 좀 너무 나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바꿔달라는 편지를 써서 주변 상인들에게 나누어 줬었대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상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보냈다고 이제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학교에 찾아가 주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 그러면은 마약 뭐뭐뭐 이게 이런 표현 대신에 뭐를 넣으면 좋을까? 어떤 이게 중독성이 있게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동의어나 네, 이런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바꿔볼 수도 있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휘력도 늘려나갈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그 기사 속에 있는 아이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편지 써볼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마약 뭐뭐뭐 이런 거 본 적 혹시 있니? 내가 같이 이렇게. 네네. 대화도 해보고 그런 거 이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마약이라는 거를 넣으면 이게 이런 뜻이 나쁜 이유가 뭘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 중에 친숙해진다고 맞아요. 해요. 그래서 이제 빼자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학급에서 많이 하시고 네. 비포 애프터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네, 물론 느껴지죠.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용어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휘력이요? 네, 어휘력이 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쓰지 않을 법한 단어들도 이야기를 잘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엔겔지수 같은 거, 외식 같은 거 이제 하고 오면 오늘 우리 집 엔겔지수 높아졌다고? 너무 높아졌다고 네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요즘에는 올해 특히 불경기라서 인플레이션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뭔지 몰랐다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합성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슈거플레이션, 밀크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인플레이션도 어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밀크플레이션이면 우유값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구나. 슈링크플레이션도 처음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때 슈링크가 줄어드는 네네. 거니까 가격이 안 올랐는데 물건이 줄어들어서 오른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나라가 먼저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쓰는 거,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조금만 더 많이 내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게다가 이렇게 복지를 하려고 걷어가는 건데 각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을 더 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네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거 그 신문을 통해서 아이랑 활동하는 게 많은 분들이 처음이시거나 서투르실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문 읽고 아이한테 그걸 알고 있는지 테스트처럼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든지 그 신문 기사에 대해서 약간 OX식으로 이거야 퀴즈 내고. 아니야.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사를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아이가 잘 알고 있나? 이런 거 자꾸 너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콩나물에 물 준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다 빠져나가고 이제 흙에서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가고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 되게 쑥쑥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신문이든 책이든 이렇게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이제 믿어주시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신뢰만 해주셔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